안녕하세요. 작은별 라디오입니다. 이번 내용은 남편 바람을 알자마자 페인트통부터 준비했다는 어떤 아내분의 이야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35살이 되었고요. 이제 2살 된 아들을 키우는 엄마입니다. 아주 부지런한 남편과 살고요. 그래서 바람도 참 부지런하게 핍니다. 꼭두 새벽에 나가서 저 몰래 그러고 지냈더라고요. 하필 제가 아침잠이 많습니다. 원래 잠이 많아요. 더구나 아이를 키우면서 수면 시간이 뒤죽박죽이라 남편 출근하는 시간엔 거의 기절 상태예요. 그래서 밖에서 바람을 피우는지 뭐 하는지 몰랐어요. 근데 촉이라는 게 무섭긴 하더라고요. 저도 정말 뜬금없는 상황에서 남편이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다름 아닌 블랙박스입니다. 블랙박스의 영상을 본 게 아니에요. 그냥 블랙박스 자체로 느낌이 왔어요. 제 남편은 저보다 3살이 많습니다. 그리고 매우 깔끔합니다. 뭐 자기 사생활은 엄청 더럽지만요. 그중 하나가 자동차 관리하는 건데 좀 심해요. 내부 청소도 자주 하고 비싼 차도 아닌데 극성 맞아요. 근데 어느 날 블랙박스를 뜯어서 가져왔더라고요. 고장난 줄 알았는데 새로 달거나 사거나 하지를 않고 내버려 두던데, 그래서 저희 차에는 블랙박스가 없어요. 근데 또 주차장 위치에는 엄청 예민합니다. 무조건 지하 주차장에 넣어놔야 마음이 놓인다고 하면서 지상에 주차하는 날에는 1시간에 한 번씩 나갑니다. 지하에 주차해놔야 비로소 안심하고 잠을 잡니다. 뭔가 상황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때부터 이상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아침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제가 새벽까지 아이 달래느라 잠을 거의 못 자서 침대에 누워 뒤척이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이 일어나 화장실도 아니고 주방으로 쏜살같이 가더라고요. 그러더니 주방에서 고소한 냄새가 났어요. 토스트를 굽는 것 같았어요. 어디론가 웃으며 전화를 하더니 계속 먹을 거를 만들고 한 15분 뒤 주방에서 돌아와 샤워를 싹 하고 준비해서 나가더군요. 남편이 나가자마자 전 주방으로 가봤습니다. 근데 주방에 아무것도 없이 엄청 깨끗한 거예요. 전 꿈인가 싶어서 프라이팬을 만져봤는데 아직 미지근했습니다. 뭘 만들긴 만든 거였어요. 그날 이후 제 수면 패턴이 바뀌어서 밤에 아예 못 잤거든요. 새벽마다 남편이 출근하는 걸 봤습니다. 아이 방에서 자는 척하고 문틈으로 밖을 봤어요. 이번엔 커피를 타서 보온병에 넣어가더군요. 세상 신나 보였습니다.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소풍 가는 사람처럼 열심히 준비하더니 곧바로 뒷정리를 싹 다 해놓고 출근합니다. 뭘 했는지 흔적도 없어요. 뭔가 이상하긴 했는데 여전히 확실한 건 없었어요. 매일매일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무언가 만들어서 6시 정각에는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너무 부지런했어요.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나, 혹시 투잡을 뛰는 건가. 그때까지도 저는 그게 바람이라고는 생각 못했습니다. 남편이 자는 동안 핸드폰을 뒤져봤어요. 패턴나무는 연애 시절 그대로 쓰더군요. 근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메신저도 회사 단체 채팅방 말고는 특이한 것도 없고 문자나 통화 기록도 너무 깨끗했습니다. 다음날도 전 아기 방에서 자는 척을 했고 남편이 나갈 때 저도 따라 나가봤어요. 근데 자동차가 지하 주차장에서 안 나오더라고요. 분명 지하로 갔는데 안 나옵니다. 전 서둘러 지하 주차장으로 뛰어내려갔어요. 남편 차는 지하에 있더라고요. 시동도 안 켜고 멀리서 보면 빈 차 같았네요. 그래서 남편이 차를 안 가져갔구나 하고 다시 집으로 가려고 돌아서는데 멀리서 어떤 여자가 제 남편 자동차로 다가가더군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제 남편 자동차에 타는 겁니다. 그때부터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제 남편은 투잡 뛰려고 일찍 일어난 게 아니었네요. 2집 살림하려고 바람을 펴고 있던 거였어요. 그렇게 한참을 시동을 꺼놓은 차에 있더니 7시쯤 되자 갑자기 자동차 시동을 걸고 나가더군요. 전 집으로 돌아와 제 남편의 최근 행동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슨 낌새가 있었나 해서요. 제 남편은 가정에 충실했었거든요. 야근도 자주 안 하고 집에 일찍 들어와서 아이도 봐주고 집안일도 자주 도와줬어요. 전혀 의심할 거리들이 없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카풀에 관해 말했던 일이 떠올랐어요. 우리 동네에 직장 동료가 사는 걸 최근에 알아서 기름값 아낄 겸 카풀을 해볼까 한다고 들었는데 그때 저는 아이 보느라 정신이 없어서 그 동료가 여자면 하지 말고 남자면 하라고 가볍게 넘겼거든요. 카풀이라는 게 매일 자동차를 함께 타고 출근하는 거라 거기서 눈 맞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들었거든요. 남편에게는 분명 여자면 하지 말라고 말한 것 같은데 근데 그걸 저 몰래 지금까지 하고 있었더라고요.
카풀이라고 확신하니 그간 남편의 이상 행동들이 마치 퍼즐처럼 다 맞아버렸습니다. 블랙박스를 설치 안 하는 이유도 그렇고 자동차에 집착하는 이유들이 결국엔 흔적 없이 깔끔하게 바람 피우려고 그랬던 거였네요. 다음날도 저희 남편은 새벽에 일어나 무언가 준비해서 6시에 나갔습니다. 참 부지런하게 바람 피더라고요. 전 바로 따라 내려갔습니다. 이번에도 자동차에 타서 시동도 안 걸고 그 여자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얼마 뒤 그 여자가 왔고 같이 함께 차를 타고 한참을 차 안에서 있다가 7시 정각에 출발하더군요. 딱 봐도 그 새벽에 잔뜩 꾸미고 나온 모습이던데 일찍 일어나는 새가 바람도 잘 피우는 것 같았네요. 작정하고 지켜봤습니다. 멀리서 희미하게 보이긴 했지만 두 개의 동그란 머리가 하나로 뭉쳐지는 건 보였어요. 그냥 이건 확실했어요. 분명 불륜이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속에서 화가 확 끓어오르더라고요. 바람이란 걸 겪어보니 분노가 보통 많이 쌓이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동안 남편이 이상하게 행동했던 상황들을 하나씩 다 꺼내보며 그 시간에 저 여자랑 차에서 저러고 있었다고 생각하니 미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전 곧바로 친정엄마에게 아이를 맡기고 유능하다는 변호사를 인터넷으로 찾아서 가봤어요. 시작부터 끝까지 돈 이야기만 하던데 요약하자면 위자료 2천만 원씩 받고 끝난다는 소리더라고요. 남편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보다 싼 금액으로 내 인생 날린 걸 퉁치라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일단 주변 친구 중에 이혼한 친구를 찾아봤어요. 한 명도 없으면 어쩌나 했는데 너무 많아서 놀랐네요. 가까이 사는 친구들 3명을 만났는데 예전 이야기를 하면서 울고 있더군요. 아직도 화가 난다 어쩐다. 돈은 다 비슷비슷하게 받았더라고요. 뭐 재벌집에 시집가지 않고서야 거기서 거기죠. 저는 33살에 아이를 낳고 아이가 자주 아파서 새벽에 응급실 3번 다녀온 뒤로는 그냥 곧바로 8년 동안 다녔던 그 좋은 직장도 그만둬버렸는데 이런 건 어떻게 보상해줍니까? 2천만 원? 웃기네요. 그날 곧바로 페인트 사러 갔습니다. 페인트 상점에 가서 가장 안 지워지고 오래가는 거로 달라고 했어요. 시뻘건색으로 달라고 하고 그렇게 4통을 샀어요. 붓도 아주 그냥 두툼한 걸로 10개 정도 샀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은 퇴근해서 집안일을 도와주더군요. 나중에 평생 호래비로 살아도 잘 지낼 것 같았네요. 한참 동안 인터넷으로 볼만한 영화를 찾길래 무슨 영화냐고 같이 보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나중에 회사에서 쉴 때 볼 거라면서 저보고 피곤할 테니 일찍 자라고 하더라고요. 웃음밖에 안 나왔습니다. 블랙박스 떼어놓고 그 자리에 영화 틀어놓고 둘이서 보려는 게 너무 뻔하잖아요. 어차피 무슨 영화를 고르든 10분도 못 볼 텐데 왜 저러는지. 그래서 남편에게 그냥 대충 고르고 일찍 자라고 하고는 저는 곧바로 아이 방에 왔습니다. 그리고는 다음날 새벽이 되었어요. 남편은 똑같이 일찍 일어나 부지런히 준비해서 나갔고요. 저는 곧바로 양손에 고무장갑 끼고 페인트통과 붓을 들고 내려갔습니다. 역시나 지하 주차장에 도착해보니 저쪽 구석에 남편 자동차가 보이더군요. 기다렸습니다. 상간녀가 또각또각 구두 소리를 내며 저쪽에서 오더군요. 그렇게 남편 차에 상간녀가 타는 것까지 봤습니다. 저는 곧바로 페인트 뚜껑을 열고 핸드폰을 들고 남편 자동차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둘은 한 몸이 되기 직전이더군요. 싹 다 녹화하고 주머니에서 붓을 빼들었습니다. 남편 차가 은색이거든요. 빨간 페인트를 찍어서 남편 차 앞쪽 부분에다가 곧바로 글자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페인트가 기가 막히더라고요. 불륜남과 상간녀가 타고 있어요 라고 적었습니다. 제가 글씨를 좀 예쁘게 씁니다. 멀리서도 보이겠더라고요. 자동차 앞 유리에도 글자를 적기 시작했어요. 조수석 부분에는 상간녀라고 적었고요. 운전석 부분에는 불륜남이라고 적고 아래 괄호치고 쓰레기라고 또박또박 적어놨습니다. 차 안에 두 사람은 멍하니 저만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전 그 두 사람을 쳐다도 안 보고 바로 자동차 뒤로 가서 우리 지금 바람 펴요 라고 뒷유리에다 적었고요. 트렁크에다가는 더러운 불륜남이라고 적었습니다. 조수석으로 천천히 다가가 유리창을 툭툭 두드렸습니다. 그리고는 남편 얼굴을 보며 나오라고 손짓했어요. 남편은 나오자마자 모두 다 오해라고 하길래 싹 무시하고 붓을 흔들며 등짝에다가 써준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상간녀는 자동차에서 끝까지 안 나오더라고요. 전 붓으로 유리를 치면서 빨리 나오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결국 주민신고로 저희 세 사람은 경찰서로 갔어요.
그제야 그 상간녀 얼굴을 가까이서 볼 수 있었네요. 상간녀의 남편 같은 사람이 경찰서로 뛰어들어왔고요. 전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남편과 상간녀가 저를 어떻게 신고하겠나요? 못하죠. 그렇게 경찰서에서 나왔습니다. 그 둘은 출근을 하고 저는 그 상간녀 남편을 따라가 봤는데 저희 바로 옆 동 살더라고요. 엘리베이터 올라가는 충수까지 확인하고 일단 친정집으로 돌아와 아이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음날 일찍 일어나 저희 동네로 갔어요. 그 상간녀가 사는 아파트 동에 그 층까지 갔습니다. 새벽 6시가 되니 한쪽 현관문이 쓱 열리더군요. 역시나 그 상간녀가 잔뜩 꾸미고 나오더라고요. 현관문 앞에서 페인트통을 들고 있는 저를 보고는 그냥 주저앉아 버리던데 저는 신경도 안 쓰고 묵묵히 제가 할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져온 페인트통을 열고 붓을 꺼내서 그 현관문 앞에 정신없이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일찍 일어난 상간녀가 유부남을 꼬신다. 이 집에 상간녀가 살고 있어요. 라고 적었습니다. 그 상간녀는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고 전 아무렇지도 않게 아주 태연하게 계속 글자를 적어나갔습니다. 카풀 뜯어먹는 소리 하네. 카 라고 적고 있는데 갑자기 그 상간녀 남편이 문을 열고 나오더라고요. 절 보자마자 또 이 아줌마냐고 도대체 왜 그러냐고 글자 쓰는 게 좋으면 종이에다가 쓰라고 하길래 전 그 상간녀 남편에게 물어봤습니다. 아저씨, 혹시 아저씨도 아침잠 많죠? 일찍 못 일어나죠? 그러자 그게 무슨 소리냐며 아침잠하고 이거랑 무슨 상관이냐고 저에게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전 곧바로 핸드폰을 꺼내서 녹화한 영상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아저씨 마누라랑 내 남편 놈이랑 뭐 하는지 좀 보라고. 매일 꼭 또 새벽마다 만나서 둘이 땅 밑에서 저런다며 정신을 차리던지 아침잠을 줄이든지 하라고 했습니다. 한참 동안 그 영상을 보자 그 남자도 표정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더군요. 상간녀는 점점 하얗게 질려갔고요. 곧바로 아파트 경비하시는 직원분들이 올라왔고 강제적으로 떠밀려서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밖으로 나가니 제 남편이 기다리고 있더군요. 저를 보자마자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제발 적당히 좀 하라고 질린다면서 이번에 그냥 이혼해 줄 테니까 그만 좀 괴롭히라고 하더군요. 이혼을 해준다라는 소리가 나오는 게 어이가 없었네요. 들고 있던 페인트붓으로 남편 귀싸대기를 올려버렸습니다. 경비 아저씨들이 저를 보며 또 달려오길래 저는 그냥 아파트 밖으로 나가 택시를 잡아타고 친정집으로 갔어요. 근데 계속 분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아까 현관문에 쓰다 말아서 그런지 가라앉지 않더라고요. 어쩌겠나요? 다음날 다시 페인트 가게로 갔습니다. 사놓은 페인트는 집에 놓고 와서 결국 다시 샀고요. 그렇게 빨간 페인트통을 싣고 상간녀 회사로 갔습니다. 제가 연락하자마자 상간녀는 총알같이 나와 있더군요. 절 보자마자 제 손을 잡고 로비 카페로 끌고 가더니 테이블에 앉자마자 상간녀가 저에게 말하더군요. 저기요, 제가 지난번에 경황이 없어서 가만히 있었는데 좀 적당히 하세요. 제가 참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왜 당신 남편은 가만두고 나한테만 그래요? 내가 합의금, 위자료 그거 줄 테니까 저 좀 가만둬요. 상간녀가 자기 입으로 저렇게 당당하게 돈 이야기를 먼저 하길래 제가 얼마나 줄 거냐고 물어봤습니다. 원래는 1,500이면 충분한데 2,000까지 해준다네요. 갑자기 화가 확 나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야, 내 등짝에 무슨 가격표라도 붙어있냐? 왜 가는 곳마다 나한테 2천만 원을 부르냐? 내 35년 인생 가격이 고작 2천만 원? 됐고 빨리 앞장서라. 네 사무실로 가자. 나 오늘 바쁘다. 이따가 오후에는 내 남편 사무실도 가야 되거든. 그러자 갑자기 상간녀가 엄청 공손해지더군요. 제 팔을 잡으며 자기가 잘못했다고 어떻게 해야 화가 풀리시겠냐고 저에게 사정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나는 배운 여자라 글을 써야만 풀려. 네 사무실에다가 상간녀라고 도배를 해야 풀리거든. 오늘은 얇은 붓으로 사왔어. 촘촘하게 써줄게. 그러자 상간녀는 갑자기 제 페인트통을 잡고 펑펑 울기 시작하더군요. 저보고 살려달래요. 그때부터 주변 사람들이 다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저번에 회사 간다고 질러놔서 그런지 불안했나 보네요. 남편에게 지금 회사긴 회사인데 상간녀네 회사라 좀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빨리 글 쓰고 간다 했어요. 상간녀는 이제 아주 제 페인트통을 끌어안고 엉엉 울더라고요. 잘못했다고 살려달라고 하네요. 회사 경비분들도 이제 슬슬 저에게 다가왔고요.
어차피 상간녀 사무실에는 들어가기 힘들어 보였어요. 그래서 로비에서 끝장을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전 다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3살 된 내 아들 인생은 어쩔 건데, 앞으로 이제 아빠도 편하게 못 보는데 그건 어떻게 할 건데, 그렇게 미안하면 당장 무릎 꿇고 제대로 사과해.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서 상간녀도 망설이더군요. 전 상간녀에게 다가가 끌어안고 있던 페인트통 뚜껑을 열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상간녀는 바로 무릎을 꿇더군요. 그때 제 남편이 로비로 뛰어오며 소리쳤습니다. 당신 미쳤어? 남의 직장에서 이거 다 불법이야. 전 남편 귀싸대기를 또 올려붙였습니다. 불법이라고? 벌금 다 내줄게. 니들 위자료에서 받아다가 내면 된다. 난 위자료 그러려고 받는 거야. 그러니 말리지 마라. 페인트통 한 통 더 사왔어. 그건 네 거야. 그제야 남편은 화풀나고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제 손을 잡고 제발 나가자며 끌어당기길래,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자동차 가져오라고 했어요. 페인트로 글 써놔서 못 가져온다고 징징거려서 그럼 회사 로비에 한바탕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결국 자동차를 가져오더라고요. 그 차를 타고 곧바로 저희 친정집으로 갔습니다. 남편은 선글라스를 쓰고 고개를 푹 숙이고 운전하더군요. 친정집 근처에 내려서 제 아이를 데리고 다시 차에 탔어요. 그리고는 곧장 시댁으로 갔습니다. 시부모님들은 자동차를 보자 입을 다물지 못하셨고, 저는 곧바로 시어머님께 아이를 맡겼어요. 오늘부터 저희 이혼하니까 아이 잘 봐달라고 했습니다. 양육비는 제가 벌어서 드리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이혼했습니다. 법적으로 이제 남남이네요. 아이를 시댁에 맡겨놓고 온 지 딱 3일 만에 시댁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제발 아이 좀 데려가라고, 도저히 안 되겠다고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전 남편도 저에게 아이 데려가라고 집에서 난리라고 하길래 친권과 양육권 포기한다는 각서까지 받고 데려왔습니다. 제 아이는 친정집에서 저희 엄마가 돌봐주세요. 전 남편에게 받은 양육비에다가 제 월급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재산분할도 잘 받았어요. 제 돈 들어간 거 다시 받는 거라 뭐 기분 좋고 그럴 건 없었네요. 상간녀에게는 1,500, 남편에게는 2,000 받았고요. 양육비가 끊기는 순간 페인트통 들고 시댁 앞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상간녀는 다니던 직장도 잘렸다던데 어디서 났는지 위자료는 칼같이 입금해주더라고요. 자기 남편하고도 지금 이혼 소송 중이라던데 나이 30 중반에 남은 인생까지 제대로 망쳐버렸더라고요. 페인트통 들고 다니며 그 난리를 피웠는데도 아직도 마음에 화가 남아있습니다. 이건 시간이 좀 걸리겠죠. 앞으로 열심히 일하며 최대한 잊고 지내려 해요.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밤늦게 바람 피는 건 들어봤어도 새벽부터 그러는 건 참 대단하네요. 부지런해야 바람도 잘 피나봐요. 마음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다 잊고 행복하세요. 오늘도 저희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작은별 라디오였습니다.